이야기는 유령인 B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녀를 막아섭니다. 다행히 그녀는 집을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적인 구매자들을 직접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의 방문도 없이 한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폴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집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가격이 10여 차례나 인하된 것을 보고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B의 집에는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쫓아낼 생각이었지만 젊은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콜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콜이 옷장에 짐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신발로 벽을 차게 되었고 비밀의 문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은 된 듯한 빨간 책이 들어있습니다. 표지는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B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이라 콜은 그녀가 아름다운 10대 소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살의 B가 떠나 사진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이 세게 닫혔고 콜이 다시 열려고 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책 등에서 반지 하나가 튀어나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지가 카페트 위로 떨어져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청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던 중 그 반지를 밟게 되었고 처음의 통증을 견뎌낸 뒤 바닥에서 반지를 집어 올립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빛이 없어도 빛나는 4개의 보석이 박힌 금반지였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매혹적이어서 콜은 반지를 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끼자마자 그는 바로 뒤에서 B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진 속의 소녀가 보였습니다. B는 콜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지만 공포를 느낀 콜은 반지를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책을 확인하며 방금 본 유령과 사진 속 소녀를 비교합니다. 몇 분 후 그는 반지를 다시 꼈고 B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빼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자신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줍니다. 알고 보니 18번째 생일에 국립박물관을 견학하던 중 전시된 그 반지를 보고 훔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고 단지 반지의 광채에 이끌렸을 뿐이었지만 박물관을 나오자마자 자동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가려다 장벽에 부딪혔고 자신이 실제로 죽어서 집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콜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대화가 이어진 후 청년은 숙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지를 뺍니다. 그는 유령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B는 그를 내버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한 세기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청년이 숙제를 하려 애쓰는 동안 B는 벽에 붙은 예술가들의 포스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두 사람 모두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B는 예술학교에서 자라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콜은 타고난 기타 애호가이며 이제 둘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B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기타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화가 난 그는 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고 남은 하루 동안 B를 무시하려 노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소금통이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B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는 어머니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즉시 방으로 올라가 반지를 끼고 B에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간신히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집이며 그들의 유일한 새 출발 기회입니다. 하지만 유령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도망칠 것이고 그럼 그들은 살 곳이 없게 됩니다. B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단 콜이 반지를 빼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탔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그가 그녀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대화하기로 약속한 후 콜은 외부 세계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주고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에 놀라워합니다. 어느 날 오후 B는 자신의 손을 창밖으로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둘러 문 쪽으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코올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산책을 나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갇혀 있으면서 놓쳤던 모든 것을 볼 시간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부터 낯설게 느껴지는 새로운 음악까지 모든 것이 미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구글이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즐깁니다. 잠들기 전 비는 내일 학교에 데려다 달라 애원하지만 콜은 망설입니다. 거절당했지만 비는 다음날 따라왔고 학교 복도에서 혼잣말하던 코울에게 리디아가 비가 계속 귀에 대고 말을 거는 통에 그럴듯한 거짓말조차 할 수 없었던 콜은 약속을 어기고 반지를 뺍니다. 몇 초 동안 미에게서 벗어난 그는 라이디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라이디아는 반지를 알아보고 어디서 났냐고 묻습니다. 콜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집 다락방에서 찾았고 멋져 보여서 낄 뿐이라고요. 하지만 리디아는 반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녀는 학교를 빠져나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같은 반지가 실린 책을 발견합니다. 그 반지는 사후에도 함께하기를 원했던 파라오가 아내를 위해 만든 것이었으며 그래서 죽은 연인들의 반지라 불리고 쌍둥이 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감히 반지들을 갈라놓는 자는 끔찍하게 죽을 것이며 반지들이 다시 합쳐질 때까지 그 영혼은 아스트랄계에 갇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가 반지의 일부만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것은 이중 반지였습니다. 다음날 리디아는 코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코울은 반지 뒤 유령에 시달린다 고백합니다. 리디아는 남은 쪽이 곧 경매에 나오며 둘을 합치면 유령이 떠나 저승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흥분한 코울은 미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녀는 방 전체를 무대처럼 꾸며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고 코울은 당장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기타를 연주하며 매우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순간 소녀는 비가 유령 생활을 즐기며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여겨 그날 밤엔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코울은 리디아에게서 경매에서 반지를 샀냐는 메시지를 받지만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반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궁지에 몰린 느낌을 받은 코울은 그녀를 가두고 있는 저주와 자유로워질 가능성에 대해 모두 고백합니다. 처음에 비는 흥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갇혀 지냈고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곧 코울이 며칠 전부터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분노한 그녀는 거짓말을 따집니다. 자신은 필요할 때만 찾는 상상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가족이 있던 실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들 모두가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젊고 슬픈 상태로 남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툼 후 콜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마침내 깨닫지만 경매는 익명이었습니다. 반지 구매자는 미궁 속으로, 비는 신뢰를 잃고 코울의 돌봄을 거부합니다. 코울은 반지를 피아노 위에 둡니다. 그날 늦게 코울을 찾아온 라이디아는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는 소리를 듣고 반지를 낍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비에게 인사합니다. 이 세상에 갇힌 유령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인정하면서요. 그녀의 가족은 오랫동안 골동품 가게를 운영해왔고 이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날 밤 리디아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콜을 찾아냅니다. 경매회사는 판매 후 48시간이 지나야 물품을 배송하므로 반지는 아직 박물관에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콜은 비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그들은 도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유령의 힘을 사용하여 비는 경보를 울리지 않고 모든 문을 여는 데 성공합니다. 창고에서 반지의 다른 절반이 든 상자를 찾습니다. 똑같이 빛나고 콜이 준비됐냐 묻자 그녀는 사랑스레 바라보며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지를 빼기 직전 그녀는 그를 멈춰 세우고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이 키스와 함께 콜은 반지를 마저 빼고 비는 사라집니다. 두 부분을 합치자 빛은 꺼지고 콜은 리디아와 함께 차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비의 사진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새로운 사진들에는 대학 졸업장을 든 B, 그리고 인생의 사랑을 만나 결혼하는 B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아이와 시골의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하는 그녀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장면은 1920년으로 바뀝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에 반지를 든 B를 봅니다. 경비원이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멍한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건네주고 박물관을 나옵니다. 밖에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던 자동차를 피하는 데 성공하고 유령으로서의 영겁의 시간 뒤에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알겠지? 절대로 반만 훔치지 마. 여기 네가 좋아할 다른 도둑질 이야기들을 남겨둘게.